번째 달려보죠. 자, 방콕에서 생방송 중 탕탕입니다. 자, 급박했던 영상인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자,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여성. 자, 총소리가 들렸어요. 비명소리까지 들리시나요? 자, 화들짝 이 상황을 둘러보더니 짐을 챙겨서 지금 뛰어갑니다. 초인가 봐. 야! 하면서 빠르게 저렇게 쇼핑몰을 뛰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 BJ가 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벌어진 실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현지 시간 오후 4시 반쯤에 태국 방콕의 유명 쇼핑몰 시암 파라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BJ인 바비지니 씨가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음료를 마시다가 총소리와 비명을 듣고 다급하게 일어나서 쇼핑몰 바깥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저렇게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 영상에는 현장에 있던 다른 쇼핑객들도 함께 도망치는 그 급박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이 안 돼서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살인과 살인 미수 또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총격 때문에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 숨진 사람들은 중국인과 미얀마인 여성이었고 해당 BJ는 현장 빠져나온 뒤에 처음에는 깜짝 카메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 사건이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10대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 태국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군요. 네, 뭐 태국도 지금 제한적인 용도로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허용 국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저 14살 소년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약물을 복용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치료가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총기가 만약에 허용되는 나라 같았으면 이번에 총기 난사 같은 게 흉기 난동 대신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주구장창 총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골드바 5개 쓱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금은방 진열대를 열심히 구경 중인 저 손님 보세요. 자, 그런 남성에게 열심히 또 설명을 하고 있는 사장님. 자, 손님 저 금부치를 들었다 놨다 만지작 꽤나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사장님, 자, 잠깐 돌아선 지금 뭐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살 것처럼 안 사. 이거 언제 살려고? 자, 뭔가를 꺼냈어. 자, 뭐 봉투를 꺼냈어요. 돈을 지불하려나 보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사장님이 잠깐 돌아본 사이에 봉투를 딱 넣더니 금부치 들고 튑니다. 야야, 금부치를 저렇게 들고 튀었어요. 봉투는 놓고 왔어. 자, 사장님 일단 봉투는 열어보겠죠? 그랬더니 저 안에는 나 잡아봐라 헤헤. 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자, 그제서야 쫓아가 보지만 도둑놈은 이미 멀리 갔습니다. 자, 무작정 들고 튀는 게 아니라 봉투로 약간의 시간을 벌고 튑니다. 네. 일단 봉투가 있으면 열어보는 게 또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범죄가 절도인지 사기인지 뭐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장님의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절도에 가깝고요. 이게 추석 전날 9월 27일 날 강원도 고성의 어느 금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남성이 이 60대 주인한테 골드바 산다고 얘기하면서 5개의 골드바를 가져갔고요. 시가로는 1,675만 원 상당입니다. 그렇지만 CCTV 다 찍혀 있죠. 예. 3일 만에 검거가 됩니다. 뭐 당연히 검거가 되죠. 검거가 되고 5개 중에 3개는 지금 회수를 했고요. 2개는 팔았다고 하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판 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거 이제 어떻게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 2개를 저축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거든요. 사실은 받기는 쉽진 않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견주는 몰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황당한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긴 건물 주차장 앞 출입문입니다. 자, 강아지가 일단 뒷다리를 들어 올리죠. 뭘 할까요? 그렇습니다. 쉬하겠죠. 자, 견주는 그런 강아지가 대견한 듯 좀 보더니 휘 저렇게 돌아갑니다. 자, 다 싼 강아지 일단 주인을 따라서 일단 몸을 털고 따라갑니다. 제가 100% 장담컨대 저 이후에 저 문을 열고 나온 분은 발이 첨벙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겠죠.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그러게 그분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정말 하루를 망칠 것 같아요. 근데 보신 것처럼 저게 지난달 27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한 여성분의 반려견이 실내라는 거 보는 것도 전혀 말리지도 않고요. 물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순간에 말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뒷처리를 해야죠, 최소한. 게다가 저는 보니까 옷차림도 그렇고 반려견도 그렇고 신발도 이 실내화가 비슷한 걸 신으신 게 저 근처에 사시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저것 자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목줄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네, 진짜. 그것부터가 지금 문제예요, 사실. 아이고 참. 아이고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분리수거장에서 힘 자랑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화면 왼쪽 남성 주목해 주세요. 자 스티로폼 더미를 발로 퍽 찼어요. 자 그러더니 누가 오나 이렇게 막 좀 두리번거리던 하더니 또 발로 스티로폼 왜 안 차? 빨리 차. 자 발로 쾅 내려 칩니다. 도대체 왜 자 기왓장 깰 힘은 없고 만만한 게 스티로폼. 하지만 저거 누가 치우라고요? 그렇죠. 기아장 못 깹니다. 기아장 깨다가 다리 부서지죠. 그러니까 저기 화풀이 같은 걸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29일 새벽입니다. 추석 명절 때지요. 송파의 주차장인데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제 분리수거하는 곳인데 분리수거는 알다시피 스티로폼을 따로따로 분리하는데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난리를 찍입니다. 한 번 하다가 두 번째는 부수는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뭔가 자신의 어떤 분노를 저기에 표출하는 걸로 보여요. 만약에 저게 완전 돌이다 그러면 안 하죠. 다리 부서지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저거 또 누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꼭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건들면 촉 부러지는 저런 거 한대. 저런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안 하죠. 그런 거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자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불박차 잘 보세요.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데 트럭을 지나서 화물차 옆을 지나고 하려는 바로 그 찰나에 뭔가가 날라와서 탁 휘파 뭐가 날라온 걸까요? 자 물리 시간에 잠만 잤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광경이 펼쳐질 걸 몰랐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저거 저녁 식사 하시는 가족분들께 죄송한데요. 옆차에서 뱉은 침이 날라와서 유리창에 저렇게 턱 떨어진 겁니다. 양 근데 변호사님 조금 더 품위 있게 타액이라고 해주시겠습니까? 타액이든 침이든 기분 나쁘긴 마찬가지예요. 또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뭘 뱉으셨는지. 그러니까. 근데 저게 사실 보신 것처럼 블랙박스 차량 1차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이제 1차로는 이제 추월 차량이니까 가운데로 차선을 옮긴 겁니다. 근데 저 화물차가 높잖아요, 위치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높고 이 차량 이 백미러로 보면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급해서 뱉었다가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른 사람 생각도 저게 만약에 창문 내 차도 열려 있어서 그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놀래가지고 저 왜 이러십니까 진짜. 교수님 진짜 저런 심리는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글쎄, 자기밖에 모르는 심리? 아 진짜 한심합니다. 자 다음은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고속버스 모니터 옆에 떡하니 저렇게 왼발을 양쪽에 탁 올려놓고요. 밑에 저렇게 발판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손이 닿는 저 위치에다 맨발을 갖다가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자 이번 추석 귀경 귀성길 버스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왕왕 보셨을 거예요. 네, 저 버스는 광주에서 동대구로 가는 버스였고요. 심지어 일반 버스도 아니고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버스보다 더 편하고 좌석별로 구분도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어머니가 나란히 앉았는데 이동하는 3시간 내내 저렇게 발 올려놓고 심지어는 발가락으로 그 모니터 버튼을 눌러서 조정까지 했다는 겁니다. 커튼도 안 치고 저렇게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보자가 내가 너무 불편하게 앉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발가락으로 모니터 버튼을 눌렀다는 거는 내가 저 다음에 앉는 사람은 손으로 거기 했잖아요. 발 힘이 뭐 좋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발가락 힘이 집에서는 저렇게 할 수가 있지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 되면 결국은 경고 문구를 써야 됩니다. 양말을 꼭 신으십시오. 발을 올리지 마십시오. 말이 됩니까? 당연한 얘기를 경고 문구를 부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요. 자, 박 변호사님, 사건 반장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이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걸 자꾸 보여줌으로써 저러면 진짜 안 된다. 아니, 몰라서 저를 올리는 건지.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냄새도 맨발 중요합니다. 냄새 안 나더라도 맨발 보기 싫어요.
냄새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냄새 중요해요. 자, 갑자기 집안이 시끄러워요입니다. 자, 사방 가족분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집단 치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번 사연은요. 중학교 1학년 딸의 고민입니다. 할머니를 둘러싼 부모님 갈등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평소에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시겠거니 했는데 지난 추석 때 고모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응급실로 모셔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현재는 고모의 간병을 받고 계시고요. 주변 도움 없이는 할머니의 거동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앞으로의 간병을 둘러싸고 고모 2명과 이 사연자의 엄마 아빠가 모두 싸우고 왔다는 겁니다. 일단 사연자의 엄마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인 2 자녀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2달 동안 할머니 온전히 간병하는 게 어렵다면서 간병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은 할아버지가 폐질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만큼은 꼭 모시고 싶어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신이 걱정되시면 그 형님들한테 간병하라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아무 말 안 하시고 또 고모들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 그러니까 사연자 집에 모시기를 바라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 딸 입장에서는요. 엄마와 아빠 입장 모두 존중하고 이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따님의 눈으로 본 사연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여보, 박지윤 씨, 우리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응? 당신이 어머님 돌봐드릴 거 아니잖아. 나보고 간병하라는 얘기다냐. 난 시험 공부하랴. 애들 뒤치다거리에 집안일까지. 애들까지. 거기 시어머니 간병까지 하라고. 아이고, 효자 났다, 효자 났어. 아이고, 형님들은 뭐 하는데. 네 누나들만 사정 있어. 나도 사정 있어,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제 예상을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진짜 공감을 하셔가지고 드신 거예요? 둘 다 비슷한데 하여튼 이쪽이 좀 더 마음에 갑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은 아버지예요. 아빠. 진짜 이 사람 이거 오늘따라 선 넘네 이거. 애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애들 앞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니 나중에 애들도 우리한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만 바빠. 나 노니?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어머니 눈에 밟혀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 아이고 진짜 이거 하나 이해 못하면 뭔 부부냐 이게. X. 자 일단 예. 양 변호사님부터요. 사실 저는 뭐 2개밖에 없으니까 X를 들기로 했지만 세모에 더 가까워요. 저 일단 X를 든 이유는 2달이라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X를 들었고요. 그리고 왜 제가 세모에 가까우면 저거는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사실은 넘는다라고 봅니다. 저 어머님이 혼자서는 저거 할 수 없고요. 저는 간병인분이 반드시 같이 있는다는 조건으로 X를 든 겁니다. 2달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 이게 저희만의 어떤 게 아니라 국가적인 해결 문제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 제한된 조건에 더해서 간병인이 들어오신다는 조건으로 X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저는 이수정 교수님이 그 아내의 편을 엄마의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말이죠. 글쎄, 저도 세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세모가 있으면 세모를 들었을 텐데 이게 한정적으로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2달이라고 하면 그러면 좀 용인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주구장창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남편분께서 좀 무리한 요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질환이 이게 이제 쉬운 질환이 아니에요. 이게 예.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2달로 끝날까?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이게 뭐 모시고 온 다음이 문제입니다. 모시고 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 모시고 오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처음에 첫 단추를 굉장히 신중하게 끼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만성질환일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진짜 딱 오시면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2달 지났으니까. 그렇죠. 2달인데 시작만 2달일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뭐 이런 간병을 해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면 폐질환이 상당히 힘든 질병이고요. 그렇다면 온전히 간병해야 되는데 2달에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한테 맡기는 거는 사실 좀 가혹하다고 좀 보이고요. 고모들 얘기는 지금 안 나와요. 이유도 없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 저도 똑같거든요. 간병인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직업을 간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리해주고 뭐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뭐 외국이나 이런 데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도 간병보험이나 이게 제도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면 이걸 고스란히 아내한테 맡긴다. 아내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혹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가장 많은 의견이 간병인 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정정님도 2달이고 3달이고 일단 간병인 써야 합니다. 나중에 또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하셔야 합니다 하셨고요. 바른사람님, 고모도 자식입니다. 왜 꼭 며느리가 모셔야 하나요? 고고땡님, 아니 중학생이 이런 걸 고민해야 하나요? 정영환님, 요양병원에서 모시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 집에서 잘 안 모시지 않나? 떡볶이 조아님도 아들이 모셔야 할 것 같아요. 2달은 어떻게 해서든 좀 모십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어떻게 이번에는 좀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진 않네요. 의견들이 확실히. 좋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